안녕하세요, 한성원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뭔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욕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작년에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달라고 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몇몇의 사람들이 코인 발행하는 거를 컨설팅을 해주곤 했는데, 코인 발행을 원한다 해서 제가 가서 만나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은 코인 발행을 원하는데 아무런 시스템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왜 발행을 원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이 가져올까? 그리고 나서 한참 동안 뭐 그냥 생각 없이 물어본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코인 발행을 문의를 할 때 고객이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사기치는 전략만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원했던 게 사기치는 방법을 원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문의를 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돈 벌게 해주겠다더니 왜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보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종종 이 쓰레기들을 조사하는 걸 도와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기자분들한테 검증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거 사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다 사기였습니다. 단 한 건도 빠짐없이요. 결국은 욕망을 가지고 노는 거죠. 근데 그 욕망을 가지고 놀 때 여러 가지로 이 프레임들을 활용을 해요. 어떤 프레임을 활용하냐면은, 제가 참 사람들이 세상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협회, 그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그 시스템이 유지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선한 기업 또는 선한 단체라는 말도 안 되는 시야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학습한 거죠. 비영리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니까 뭐 그런 것보다 협회는 뭔가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해당 섹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서 일어나는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협회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거의 뭐 몇십, 뭐 몇만 개가 있는지 세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뭐 협회 이름도 다 무슨 세계 뭐 총연맹이니 뭐니 해가지고 애초에 그런 모임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붙여버립니다, 본인들이. 그리고 그걸로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요. 전형적인 사기꾼들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사기꾼들 패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과거 기록을 쭉 보면, 커리어를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 무슨 협회 장이니 위원이니 의원이니
단장이니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리만치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욕망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정말 추악하리만치 많아서, 저는 사실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최악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죠. 마른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 이 가난한 사람들 돈을 쥐어짜가지고 그 사람들의 희망값을 먹고 사는 사람이죠. 예전에 영화 마스터에 보면은 거기 나온 이제 영화의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자기는 사기친 게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달콤한 꿈을 꾸게 해줬다. 그 달콤한 꿈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본인들의 사기를 합리화해요. 욕망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소리들 담아다가 수십, 수백, 수천만 원짜리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팔아살기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면은 이제 환불 처리하거나 입막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그 중에는 만족한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큰 돈을 지불하고 뭐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만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것만 남겨요, 계속. 그리고 안 좋은 거는 없애고, 안 좋은 거는 없애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기스 하나 안 난 아주 완벽해 보이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은 엉망진창 쓰레기들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적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를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알았는데, 코인, 뭐 NFT,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냥 수많은 사기들, 애초부터 출발점이 사기인 사람들하고는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논의가 안 되더라고요. 시작부터 사기를 목표로 했으니까 건설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또 다른 사기와 또 다른 스캐머가 그런 걸 끌고 와야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큰 비즈니스를 할 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여러 뉴스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죠. 그거보다 더 작은 규모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재단에 가맹된 뭐 회원들이 몇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사기 집단에 무슨 가맹비니 무슨 협회비니 하는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삥 뜯는 거거든요. 그런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기생충 같은 거예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인데, 근데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기생충의 생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서 제가 제 브런치 글에도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생충들은
서로가 서로인 거를 인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돈만 주면 받을 수 있는 상들입니다. 돈만 주면 받는 상들. 마치 뭐 깡패는 문신을 보고 서로 체크하는 것처럼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이 하는 꼬라지는 사실 뻔해요. 근데 그거를 알고 거기랑은 선을 선명하게 긋는 사업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게임의 룰을 알지만 참여는 안 하고 비즈니스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대표님들도 있고, 그리고 탄탄하게 애초부터 구축할 필요 없이 그냥 그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이 좋은 아군을 만나야 된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번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올리긴 한 내용이긴 한데, 사람들은 권위에 속습니다. 권위에 속아요. 그래서 조금 유명한 어떤 기관, 단체 그런 데서 뭔가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어버립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다 가격표가 있습니다. 가격표에 적혀있는 값만 지불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뽑힐 수 있어요. 다 돼요, 다. 근데 그 가격표가 안 보이니까 권위가 생긴 것 뿐이에요. 가격표가 잘 안 보이거든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가격이라서. 근데 그게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는 거랑 세상을, 거래되지 않고 저게 능력과 실력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제가 아직까지 언론에 오피셜하게 나온 게 이제 옛날에 이슈메이커, 그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그 책을 좀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부 사달라고 한 거랑 100부 사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50부 정도 사서 주변 분들 나눠주면 뭐 그건 괜찮겠다 해서 50부 샀어요. 그걸 사야지만 그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 제가 평택에 있었는데 어차피 기자님이 평택까지 오신 거라서, 그래서 그때 한번 사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온갖 곳에서 저한테 상 주겠다고 메일이 다 왔어요. 제가 뭘 이뤘는데요? 저 이룬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에어데스크 주당 사용자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돈도 못 만드는 그 애플리케이션 갖다가 무슨 한국을 이끌 경제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상 준다고 상 받아가래요. 그래서 내용 보잖아요. 근데 상값은 500만 원입니다. 상값은 뭐 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 상 누가 받았나. 다 그 돈 지불한 사람들이 받아가더라고요. 제가 그 뒤로는 그 어떤 매체에서도 처음부터 물어봐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고서 뭐 올리는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안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유일하게 했던 게 이제 내일 교육이었죠. 내일 교육하고는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셔서 인터뷰한 거고, 제가 책을 받지도 않았어요. 뭐 돈 준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값이 있어요. 가격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쓰는 전략이 너무너무 허접해요. 저처럼 이제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사람들은 안 속죠. 안 속아요. 몇 번 당해보니까 온갖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 검증에 에너지를 쓰십니까? 왜냐면 사람 검증을 안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거든요.
사람 검증을 안 하니까 제가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해당 학력과 해당 경력과 해당 업무와 해당 직책을 다 해왔는지 그걸 다 검증을 합니다. 이제는 그게 검증이 돼야지만 그 사람하고 일을 하지, 그게 아니면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기꾼들의 열망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들의 열망은 성공하고 싶은 거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남들을 속여가지고 있어 보이게 하고 싶고, 나도 무슨 뭐 대장 노릇하고 싶고 그걸 원했을 텐데, 근데 저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걸 검증하는 사람들이 또 붙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서들 다 검증해보고요. 뭐 MOU 나온 거, 계약서 나온 거, 그리고 실제 계약 들어가게 될 때는 변호사들이 검증하고요.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출발점부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꼭대기로는 아예 못 간다는 거예요. 꼭대기를 가고 싶겠죠. 근데 꼭대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해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들의 말로가 어떤가요? 모조리 다 깜빵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못 있어서 다 해외로 도망가 있거든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지, 한국에서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내가 과거에 뭐 중국하고 뭐 했다, 뭐 미국하고 했다, 일본하고 했다, 검증하기 힘든 헛소리들로 자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속습니다. 어느 정도 위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속는다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욕망을 채울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기꾼들이 소위 말하는 접대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들을 꿰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받으려고, 그 돈이 되니까 어쨌든 자기 거 챙기려고 그냥 속아주는 적, 또는 진짜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뭐 아직은 안 당해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업하면서 느끼는 게, 이 사자를 걸러내는 눈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점 더. 그리고 사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채는 사람을 무서워하죠. 그래서 다 숨어 들어갑니다. 이 바퀴벌레 숨듯이 도망가기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 도박판에 이런 말 있죠. 호구를 5분 내에 찾지 못한다면은 내가 호구다. 이 대한민국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두 가지 중에 그 어떤 인사이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미 나는 이 판에서 호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저 사람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에서 호구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호구입니다. 내가 호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호구가 나라고 한다고 해도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속을 수야 있죠. 뭐 속인 놈이 나쁜 놈이니까 어쨌든. 근데 두 번, 세 번 속는다? 그때부터는 본인 탓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냉정하니까, 차가우니까. 이 세상에서 계속 속는다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고요. 이 뒷면에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그걸 모르고 순수하게 하는 거는 참 위험천만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비즈니스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욕망을 가지고 노는 인간들이 요즘 많은데 그런 거에 당하지 않으시고 피해 안 받으시고 다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